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을 선택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A+ 물된 동산 남진경입니다. 네, 대표님 요양원을 선택하려면 보호자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상담 전화를 되게 많이 받는데 보호자분들이 시설도 좋으면서 서비스도 좋은 요양원 아무래도 가장 베스트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요양원이 없을 때 시설이 좋은 요양원과 또 서비스를 아주 잘해주겠다는 요양원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시설이 좋은 요양원도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상담하고 또 시설이 다소 예쁘지 않은 요양원도 그렇게 잘해주겠다 하는데 사실 보호자가 이런 상담에서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사람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 요양시설은 보호자들이 처음 방문하는 로비에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요양원이 좋지 않은지 좋은지를 비교할 때 그 로비가 아름다운지 인테리어적으로 우수한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요양원은 면적에 따라서 입소하실 수 있는 어르신의 정원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보통 보호자님들이 처음 방문하시는 그 로비는 보호자님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께 주어진 공간과 면적을 땡겨서 마련한 자리예요. 로비가 넓고 공간이 화려할수록 어르신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침실과 복도, 생활 거실이 좁아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시설도 훌륭하고 그렇다면 더욱더 만족스러우시겠지만 진짜 좋은 요양원, 정말 우리 부모님을 위한 좋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호자가 그냥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께서 이 시설에서 생활을 하실 때 넓고 쾌적하시고 편안하실 수 있으실까를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조명이 화려하고 눈이 부시도록 밝고 또 세련된 색감의 인테리어, 어르신들에게도 긍정적이실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 너무 환한 조도에서는 눈이 부셔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눈을 제대로 뜨시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낮은 조도가 어르신들의 눈의 피로나 생활도에도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설적인 측면을 본다면 저는 청결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금색으로 금장되어져 있고 호텔처럼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되어 있지만 어르신 침상 밑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창틀에 때가 꼬작꼬작 껴 있는지 그거 혹시 보셨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시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설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나나? 맡아보세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 보호자님들이 상담하시는 그 1층 로비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저는 좋은 시설이라고 하면 어르신 침실이 넓고 쾌적하시고 어르신께서 산책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면적 공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나서 방문객들이 부모님 쪽에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자녀분들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좋은 시설도 되게 많은데 최신 시설에다 모시지 왜 여기다 모셨어?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뭐 아시아권에서는 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시설에 다 올라가서 방을 확인하고 이러고 싶은데 안 보여주니까 볼 수 있고 비교 대상이 로비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최근에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요양원 측에서도 상담해서 어르신을 입소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자들의 어떤 입장도 배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역시 입소 어르신들 상담을 하게 되면
가면 혹시 침실을 좀 볼 수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현재 아직 그 코로나 시국에 있는 방역 지침상은 침실 안으로, 생활 공간 안으로 기관 외부에 있는 어르신들, 가족들이 들어가시는 것은 엄금 상태입니다. 만약에 보여달라고 했을 때 누군가 그 침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 기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방침조차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이 더 중요한 어르신 인권이나 약물이나 또 어르신 그 인격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느슨하고 나태하게 대할지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대신에 보호자님께서는 우리 어르신께서 생활하실 침실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산술적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요양원에 가시면 어르신들의 배설 능력이나 욕구와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그 배설 욕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침실 내에 화장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원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침실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한 층에 화장실이 한 칸, 많으면 2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화장실을 가실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하셔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받고, 또 이런 경우에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어르신들이 우울감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보호자분들을 대신해서 보호자분들의 불만을 좀 전달을 하자면 사실 요양시설에서 뭔가 좀 보고 분위기도 보고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그게 코로나 네. 방역 수칙으로 볼 수 없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이런 얘기도 하세요. 사실 요양보호사는 뭐 출퇴근하면서 집에 가서 생활하시고 다시 요양원에 가서 또 어르신을 돌보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드시고,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는 걸 잠깐 잊어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집단 감염의 주 원인이 요양보호사들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만 제한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물론 힘드시지만 결국은 이게 관리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대표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네, 대표님들은 그쵸, 보호자분들의 이런 불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방으로까지 들어가서 볼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분위기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구사 마스크도 하고 코로나 검사도 하고 하셔야겠죠.